군번줄은 목에 걸었는가. 73년 3월 강원도 철원의 한 비무장지대에서 작업하고 있는 우리의 백골 부대원을 향해 북한군이 느닷없이 총질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2명의 사병이 부상을 당하자 백골 부대 3사단장은 분노심에 불타올라한 밤중에 사단 내에 있는 차량은 모조리 동원하여 헤드라이트를 켜고 비무장지대를 향해 돌진하였다. 홍비백사는 북한군은 이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고 수십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였다. 이런 내용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당시의 사단장이었던 박정인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군 지휘부는 상부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위기 상황 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요즘 장군 중에는 군인답지 못한 장군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장군들은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야 돼요. 라고 말했다. 박 장군은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투철한 군인 정신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장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에 젖어 잠시 하늘을 쳐다본다. 가슴이 답답해온다. 언제인가 미국의 타임지는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은 이마에 총알 구멍이 난 시신을 보면서 사인이 심장마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과학수사대의 수사관과 같다. 그 방 안에 총을 가진 용의자가 암흑가의 보스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직도 끝난 적이 없는데 북한과 맞설 배짱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격언을 많이 써왔다. 이때 전쟁을 준비한다는 뜻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겠는가? 그러나 싸울 힘만 있으면 무엇하나? 적과 싸울 의지가 없고 용기가 없으면 그 힘도 무용지물이다. 타임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속담도 있다. 명예롭게 유지될 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저 자세로 굽실대면서 평화를 구걸해서 얻은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필자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하라라고 말하고 싶다. 이는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억지시킬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다. 그렇다면 전쟁할 각오는 무엇인가? 죽을 각오다. 죽을 각오 없이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형편이 아닌가 싶다. 국회에 있으면서 필자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있는 합창의장과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이진삼 의원이 물었다. 사령관들은 지금 목에 군번줄을 걸고 있는가라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아무 누구도 목에 군번줄을 걸지 않았다였다. 그러자 그 의원은 준엄하게 꾸짖기 시작했다. 군복을 입고 군번줄을 목에 걸어야 군인이지 그렇지 않은 군인도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군인이지 않는가 하고 일가라는 장면이었던 것이다. 기습적인 도발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도발이 있을 때 죽을 각오로 적의 예봉을 꺾어야 비로소 평화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 이해된다. 최소한 장군이라면 이 정도의 정신 자세는 지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보면서 우리에게 도발해온 역사는 수도 없이 많다. 그때마다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역대 대통령들은 말로만 상응하는 조치 어쩌고 했을 뿐 북한으로부터 사과 한 번 받아 본 적이 없다. 오직 박정희 대통령만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났을 때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과 함께 즉각적인 응징에 나서자 그 기세에 눌려 북한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던 것이다. 몇 년 전인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NN 일북쪽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사건을 놓고 우리 군이 대응한 것을 보면 참으로 막강한 대한민국 군대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만행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니 말이다. 최소한 민간인에 대한 적군의 살인행위 현장을 본 군대라면 분노할 줄은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언제부터인가?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